네, 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마트의 본업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대형마트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마트의 시작 자체가 오프라인 유통 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형마트에서 출발하기도 했고, 매출 역시 여전히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처음부터 뜬금없이 본업 타령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오늘 이슈체크의 주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마트가 지난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7조 5,080억 원, 영업이익 1,117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번 실적은 3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이커머스의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반대편에 있는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했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깨고 모처럼 좋은 성적이 나온 거죠. 이번 실적에 대해 이마트는 본업 경쟁력이 강화한 덕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마트의 실적 보도 자료를 보면 본업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총 9차례나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이마트의 실적 기사들까지 같이 살펴보면 정용진 회장의 본업 경쟁력 강화가 드디어 통했다, 뭐 용진이 형이 해냈다와 같은 제목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마트의 2021년 3분기 이후, 그러니까 3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과 호실적이 본업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번 시체크에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 이마트가 정말 본업 경쟁력이 강화됐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마트의 본업 실적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실적이 아닌 이마트만의 실적, 즉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서 본업이 정말 강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이마트의 설명대로 꼭 본업 경쟁력 강화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번 실적 개선이 가능했는지,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권가에서 앞으로 이마트가 한 단계 더 이렇게 도약하려면 본업 경쟁력 강화 역시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 사업의 실적이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마트의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한 30초 정도만 빠르게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마트의 연결 재무제표라는 건 이마트뿐만 아니라 뭐 자회사인 스타벅스, 쓱닷컴, 지마켓 등등 여러 계열사들의 실적이 합산된 수치인데요.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7조 5,085억 원, 영업이익 1,117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그러니까 3분기, 작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 매출은 2.6% 정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43.4%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수익성 부진으로 좀 애를 먹던 시즌이 있었는데 확실히 반등한 모습이죠.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땐 영업이익은 2021년 3분기 이후 3년여 만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 반등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수익성 개선 노력 덕분이다 라는 게 이번 이마트의 보도 자료의 설명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정말로 본업이 강화돼서 이마트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된 건지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마트의 본업의 실적만 톡 떼놓고 봐야 되는데, 이건 연결이 아닌 별도 기준의 실적을 보면 됩니다. 별도 기준은 아까 말한 이마트의 자회사, 뭐 스타벅스, 스타컴, 지마켓 이 부분을 떼놓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부터 이 별도 추이를 볼 텐데, 별도 기준은 IR 자료에 나와 있는 총 매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별도 기준 총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가장 최근인 2024년 3분기 별도 실적을 보면 총 매출이 4조 6,726억 원, 영업이익이 1,228억 원입니다. 작년 3분기 별도 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 매출은 5.3% 증가한 수치고 영업이익은 11.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과 별도 기준을 총합해서 한번 보면 표가 4개가 나와서 좀 정신이 없긴 한데, 저희는 이거 하나만 좀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마트 본업 자체만 나타나고 있는 이마트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이 그 자회사의 연결 기준까지 실적까지 다 합친 것보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별도의 영업이익보다 연결의 영업이익이 낮은 걸 보면 자회사들 중에 적자가 난 곳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면 본업 경쟁력이 이번 전체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영업이익이
별도의 영업이익이 이 연결보다 많기도 하고 이마트 연결의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별도 기준의 총 매출 자체는 증가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본업의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트 별도 기준의 사업 부문도 대형마트를 하는 할인점 부문,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 부분, 노브랜드와 같은 사업을 하는 전문점 부분, 그리고 슈퍼마켓 사업을 하는 에브리데이 부분,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의 찐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실적을 보기 위해선 이 실적 내에서도 좀 이렇게 부분을 잘라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인점 부분의 실적만 또 떼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점 사업 부분이 이 이마트의 찐 본업이라고 할 수 있어서 2021년 실적부터 쭉 나열해 봤습니다. 할인점 부분의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3조 750억 원, 영업이익 705억 원인데 정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2023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4%, 영업이익은 4% 감소한 수치입니다. 제가 2021년 실적부터 쭉 나열한 이유는 그간의 이 대형마트 사업의 추이를 좀 보기 위함인데요. 보통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통사업, 소비재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이나 연휴 등에 따라 실적 등락이 크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는 3분기끼리, 2분기는 2분기끼리 이렇게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3분기 실적을 지금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3분기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부터인 2021년 3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2024년 3분기 매출이 4년 중에 매출이 가장 낮고요. 영업이익 역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이마트의 경우 현재 할인 매장을 조금씩 폐점하면서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2022년 3분기에 136개였던 대형마트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31개로 줄었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하나 점포당 매출이 243억, 영업이익이 5.6억 수준이었는데 2024년 3분기에는 매출이 235억, 영업이익 5.4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3년 연속 감소 추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본 할인점, 대형마트의 실적만 떼놓고 보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형마트의 사업 부분이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마트의 본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서 이마트의 전체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이 설명은 조금 무리한 해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별도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일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할인점의 매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번 이마트의 별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3분기에 크게 증가했을까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앞서 이마트의 별도 총 매출과 영업이익은 할인점, 트레이더스, 전문점, 에브리데이 4개 사업 부분의 합산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업 부분이 이번 3분기에 새롭게 추가된 사업인데요. 바로 슈퍼마켓 사업을 하는 에브리데이입니다. 에브리데이는 지난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마트의 자회사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마트의 연결 기준 실적에는 반영만 됐을 뿐 별도 기준의 매출에는 반영이 안 됐던 건데요. 하지만 3분기에 흡수합병이 되면서 이마트 이렇게 한 몸이 되면서 3분기부터는 별도 기준 실적이 합쳐지게 됩니다. 에브리데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별도 기준의 매출 증가 요인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는데, 이건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이 이번 3분기에 추가된 에브리데이의 매출인데, 에브리데이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총 3,699억 원, 그러니까 3,70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냥 없다가 빵 하고 이렇게 생긴 매출인 거죠. 그런데 전체 매출을 보면 4조 6,7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0억 원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할인점의 매출 하락분이 한 1,400억 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3,699억 원이 증가됐으니 이걸 빼면 한 2,3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매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상 이렇게 에브리데이의 편입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은 매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에브리데이의 편입 영향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26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에브리데이로 이렇게 편입으로 새롭게 추가된 영업이익이 63억 원입니다. 할인점의 영업이익이 28억 원 정도 감소를 했으니 에브리데이가 이 하락분을 만회하고 전체 영업이익을 살찌우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한 셈인데요. 좀 더 살펴보면 트레이더스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8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트레이더스의 영업이익 개선이 전체 별도 영업이익의 증가에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측에 일반적으로 이마트의 본업이라고 하면 할인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할인점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걸 두고 본업 경쟁력 강화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마트 측이 말하길 본업 경쟁력이란 이 트레이더스의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봐달라라는 입장입니다. 트레이더의 실적이 개선됐으니 본업 경쟁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건데요. 저는 일반 소비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동안 그 이마트의 본업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인 매장으로만 좀 국한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터라 좀 유통 기업들을 전문으로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에게 물어보니 이 트레이더스 본업을 이제 본업으로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넓은 범주로 치면 트레이더스도 결국 오프라인 유통 사업이니 본업의 이제 하나의 범주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반대로 그동안 이마트를 먹여 살렸던 건 할인 매장이었으니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본업은 이 할인 매장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팽팽하게 나뉘었는데요. 뭐 주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수치적으로 확실해 보이는 건 그동안 이마트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했던 이 대형마트, 그러니까 할인점 사업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감소 추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큰 매출과 영업이익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업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를 하는 게 이마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반가운 좀 측면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두 번째 연결 실적이 개선된 게 본업 경쟁력을 떼놓고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건 하나같이 오히려 이 본업의 경쟁력 강화라기보다는 연결 실적의 개선은 다른 요인이 더 컸다라는 게 유통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입니다. 한번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연결 실적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본업뿐만 아니라 뭐 스타벅스, 스타컴, 지마켓, 이마트24, 신세계건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자회사들의 실적까지 반영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실적이 어떤가에 따라서 연결 실적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실적 IR 자료에서 보면 자회사별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데요. 살펴보면 자회사의 영업이익이 기존 작년 2023년 3분기 176억 원에서 35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연결 기준의 영업이익 개선에는 이 자회사들의 영향이 컸다는 건데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자회사 중에서도 두 회사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영업이익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타컴과 스타벅스, 그러니까 회사 이름으로는 SCK 컴퍼니였습니다. 스타컴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엄청나게 줄었죠. 307억 원에서 손실이 작년 3분기에 307억 원이었는데 165억 원으로 손실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스타컴이 사실 이렇게 조금 아직 상황이 좀 좋은 회사는 아니라서 희망퇴직을 실시했는데 이에 따라서 약 76억 원 정도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손실폭이 더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적자폭을 줄인 거 보면 앞으로 좀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일부 사이즈에 대해서 커피 간격을 좀 올렸습니다. 이 인상 효과가 즉각 영업이익 실적 개선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요약을 하면 증권가에서는 이번 이마트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 개선이 사실 본업에 대한 것보다 스타컴의 대폭적인 적자 축소, 그 다음에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이게 전체 실적을 개선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앞으로 이마트가 실적이 더 한 단계 컨턴 점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짧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본업은 당연히 잘 될수록 좋은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자회사 중에 두 회사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두 회사는 이 섹타컴과 지마켓인데요. 두 회사의 공통점은 이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물론 스타컴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제 적자가 축소되긴 했지만 이 두 회사 모두 이 3분기에 GMV가 축소됐다고 합니다. GMV는 총 거래액을 의미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률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GMV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쿠팡과 네이버에 계속 밀리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2분기에 사실 TMF 사태가 있어서 조금 일정 부분 이 반사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네이버와 쿠팡만 수혜를 입으면서 이번 3분기에 지마켓과 섹타컴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 수치를 애널리스트들이 말을 해주진 않았지만 지마켓의 경우 GMV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가 빠졌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마켓의 경우 이 이마트가 코로나 기간에 이 3조 4,400억 원의 큰 맘을 먹고 이렇게 샀는데 여전히 적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적자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마트의 연결 실적은 이 두 회사가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이 온라인 플랫폼을 계속 하고 있던 이 쿠팡과 네이버가 워낙 완고한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반전 국면을 이렇게 맞이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마트의 이 본업을 시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지마켓, 스타컴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이커머스, 그러니까 아예 무에서 이커머스 자체로 시작을 해서 좀 기민하게 이렇게 변화와 이 고객들의 니즈에 좀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이마트는 좀 오프라인 위주로 좀 해오기도 했고, 또 기업 덩치가 워낙 큰 탓에 이렇게 기민하게 조금 움직이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또 무리한 외형 확장만이 기존 오프라인 유통 사업을 했던 기업들에게 이제 무조건적인 답은 아닐 수 있어서 앞으로 이마트가 조금 이 지금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